안녕하세요. 연프보석 상자입니다. 오늘은 광수에 대한 이야기를 총정리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리뷰 영상을 올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9기 밀린 회차를 몰아서 보는 동안 옥순과 영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은 누구랄까 했는데요. 남자 출연자들은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별로인 점들을 가진 분들이 총출동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악한 빌런이라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어딘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현실에서 자주 마주칠 것 같은 한 남자의 다양한 유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광수부터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광수는 스펙으로 보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남자였죠. 좋은 학군지에 좋은 환경, 좋은 집안,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본인 말대로 키도 크고 외모도 빠지지 않으며 또 본인 말대로 예의가 있고 자상하고 게다가 직업도 전문직인 한의사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만 따지면 정말 완벽한 남자였잖아요. 그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육각형 남자라고 지금까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아마도 모든 남자 출연자를 압살하고 본인이 가장 예쁘고 괜찮은 여자 출연자를 만나 커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진 채 나왔을 거고요. 그러니 일단 옥순을 찜하긴 했는데 경쟁자인 영수가 자기 기준에서 저보다 키도 작고 몸도 별로고 어딘가 무례해 보이고 스펙도 자기보다 떨어지는 그런 남자인 것 같은데 자신이 영수에게 밀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광수의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일단 광수의 어떤 점들이 별로였는지 그 점들부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인식 관련 발언. 광수는 옥순과의 관계를 연애, 결혼 전제 관계처럼 인식하는 발언을 반복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혼까지 갔다는 식의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드러났죠. 공식적 합의나 상호 확인 없이 내 여자라는 전제를 내부적으로 고정한 거예요. 광수가 가진 자신감과 우월감을 처음부터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두 번째, 경쟁자인 영수, 상철 등에 대한 언행. 광수는 경쟁 남성들에 대해 지속적인 험담과 평가 발언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발언의 방식이요. 직접 대면보다는 제3자 앞에서 뒷담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말들이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게 본인 딴에는 순화해서 한 거라면 더욱 소름이에요. 경쟁자의 행동을 도덕적, 인격적 문제로 해석하는 발언이 빈번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저 사람이 선택받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했어요. 프로그램 출연이 아니고 촬영 중도 아니고 카메라가 없는 현실의 상황에서라면 얼마나 더 했을지 감도 안 잡혀요. 세 번째, 반성 관련 언행. 옥순 앞에서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표현을 못했다. 제 기준에 갇혀 있었다. 등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했어요. 특히 옥순이 슈퍼데이트 2번을 하는 동안 광수는 숙소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잖아요. 게다가 옥순이 돌아오면 밤에 대화를 하기로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혼자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수는 러닝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나름의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옥순에게 그렇게 자기 반성과 정리의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직후에 남자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말했나요? 옥순이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데 영수를 고른 건 이해가 안 된다 등 책임을 다시 외부로 돌리는 발언을 반복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네 번째, 감정 표현 방식. 광수는 항상 웃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늘 웃는 표정과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죠. 네, 잘 웃는 사람 좋죠.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광수를 볼 때 어딘가 기괴함이 느껴지는 건 절대로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닌 상황에서도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걸 이야기할 때조차 광수는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또한 남에 대한 험담, 비교, 평가를 할 때조차 계속 웃고 있죠. 분노, 질투, 상실감을 언어적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비언어적인 표정으로는 마냥 웃고 있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부조화가 느껴지면서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언어 습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배려했다. 나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신중했다. 그런 선택은 잘못됐다. 이러한 자기 정당화 문장 구조가 광수의 언행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대체 광수는 왜 이런 점들을 보이는 건지 이제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1. 핵심 심리 진단. 광수는 처음에는 영수와 함께했던 다대일 데이트에서 옥수는 자신을 더 좋아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옥순의 다른 선택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후 옥순의 1순위가 영수라는 걸 알게 된 후 거의 멘붕에 빠지죠. 그러면서 광수의 이상한 점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현실인식 실패가 아니라 현실 부정에 대한 집착 상태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 자존심이 붕괴하니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2. 심리구조 분석. 그는 신호 해석이 아니라 문장만 수집합니다. 옥순의 분위기 표정, 스킨십의 방향성은 무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문장 조각만 떼어 증거로 썼어요. 만약 옥순 같은 어장녀가 아니라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는 상대방을 만났을 경우엔 광수의 이런 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건 옥순을 만났기 때문에, 옥순의 간보는 언행들 때문에 광수의 단점이 크게 부각된 다소 이상한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옥순의 이런 완고거법을 광수는 확정 시그널로 오독해버려요. 이건 눈치 없음이 아니라 확증 편향의 자동화입니다. 페스팅거가 말한 인지부조화 해소 방식이죠. 영수에게 기울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자기 기준 옳은 방향으로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한 광수는 관계를 기술로 봅니다. 영수에게 비밀 무기, 비장의 무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광수는 연애를 교감, 상호작용이 아니라 기술, 전략, 무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수가 그냥 선택받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광수의 세계관에서는 선택받으려면 보여준 게 있어야 하거든요. 즉, 광수는 사랑을 평가 가능한 스펙 게임으로 만들고 상대는 평가위원으로 만들고 본인은 응시자가 됩니다. 광수의 인생의 불합격이란 지금까지 살면서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광수는 비꼬는 질문으로 상대의 취향을 처벌해요. 영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이 질문은 정보 탐색이 아니라 처벌의 일종이죠. 웃으며 던지지만 본질은 너의 선택은 틀렸다. 네가 느끼는 매력은 허상이다. 이건 상대의 욕망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락항식으로 말하면 타자의 욕망을 존중하는 대신 내 기준으로 재교육하려는 시도예요. 연애에서 이걸 하면 상대는 즉시 도망가거나 더 숨깁니다. 실제로 옥수는 이런 질문에서 계속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광수는 말이 길어질수록 조급함이 새어나옵니다. 점점 더 옥순 앞에서 횡설수설하게 되죠. 내부에서는 졌다는 걸 안다. 외부에서는 질 수 없다고 믿어야 한다.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언어 조직력입니다. 광수는 자존심 방어 때문에 사고가 꼬이는 상태를 겪었어요. 광수의 감이 없다보다 더 큰 문제는 감이 있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감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수는 내 판단이 맞다를 신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틀린 신호 해석을 교정할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자기 오류를 학습하지 못하면 관계 패턴이 평생 반복됩니다. 3. 관계 역학. 옥순에게 왜 더 부담이 되나? 광수는 옥순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방식이 대화가 아니라 신문처럼 됩니다. 내가 더 좋죠? 영수가 왜 좋아요? 그 다정함이 뭐죠? 예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었는데? 원래 상대 감정은 비논리적일 수 있는데 광수는 그걸 논리로 제출하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이 순간 연애가 아니라 면접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4. 결론. 광수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연애를 무기, 기술로 만들고 상대의 취향을 검증, 처벌하려 들고 말은 길어지고 매력은 더 사라집니다. 망하는데 참 효율적이죠. 스펙이 완벽해 보이는 광수는 사실 자신이 졌다는 현실을 인정하면 자아가 무너져서 해석 조작으로 버티는 타입이기 때문이었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참 별로다 싶었던 거죠. 그럼 광수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광수는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어렸을 때는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고 사전 인터뷰 때도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혔었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 공부를 잘했고 한의사가 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수는 한의사라서 우월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전문직 정체성을 바로 자기 가치의 담보로 쓰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그게 관계에서 흔들리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새어나왔던 거죠. 쉽게 말하면 광수는 한의사라는 직업, 스펙을 자존감의 엔진으로 쓰는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인격, 관계 역량이 아니라 스펙, 즉 전문직, 학력, 사회적 지위로 증명하려는 구조예요. 공부 잘했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자신이 평창 임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전문직 우월감이 관계에서 문제로 바뀔까요? 직업은 성취고 성취는 안정적인 자산처럼 보이죠. 그런데 관계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상대가 안 끌린다면 끝이에요. 스펙이 더 끝내주게 좋고 집안이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이성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안 만나고 싶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이때 성취 기반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광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이상한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를 안 좋아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면서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들이 이상하다. 나를 선택하지 않은 여자가 이상하다. 경쟁자가 이상하다. 이렇게요. 이건 우월감이 아니라 우월해야만 버티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월하지 않으면 불안한 구조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경쟁자가 자기 아래라고 믿었던 포지션에서 이기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정면 승부가 아니라 뒷담, 평가, 비하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광수는 나는 좋은 의도였다라는 면죄부를 스스로 사용해요. 전문직, 특히 치료자 이미지는 도덕적 우위와 쉽게 결합합니다. 배려했다. 상대 생각해서 그랬다. 나는 신중한 성격이다. 이런 문장은 사실 자기 이미지 보호장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본인 책임이 사라지죠. 책임이 사라지면 관계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전문직 우월감이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상대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평가 대상으로 보기 쉬워져요. 또한 거절을 선택이 아니라 격하로 받아들이죠. 상대가 다른 사람을 고르면 그냥 취향의 문제인데도 광수 내부에서는 내 지위가 부정당했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같은 말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은 직접 하지 않고 평판으로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해요. 광수가 왜 앞에서 공격하지 않고 뒷담을 했냐면 정면에서 싸우면 젠틀한 전문직 이미지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한 방식인 뒷담, 즉 평판 공격을 선택한 거예요. 비겁해 보이지만 이건 꽤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법 먹혔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TV를 통해 이런 다양한 경우의 인간관계와 인간 유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를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실험, 인간군상 관찰 프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꾸밈 없고 여과 없이 인간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생각하면 또 잘 없어요. 물론 일반인들 관찰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너무 자극적으로만 만들어진 상황이나 인물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내 지인의 모습, 내 직장 상사의 모습, 내 배우자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인물 유형들의 적나라한 심리, 그 바닥까지 볼 수 있는 프로는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고 피할 건 피하고 대처할 건 대처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단계씩 성숙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다시 광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프로이트식으로 보자면 자존감이 흔들릴 때 자아는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여기서는 나는 배려했을 뿐이라는 합리화, 내 불안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투사, 겉으로 더 점잖게와 같은 반동 형성이 같이 보입니다. 아들러의 열등감, 우월성 관점에서는 겉 우월감은 종종 열등감의 보상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위다를 유지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젠틀하고 전문직을 가진 괜찮은 남자와 나는 옥순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가 충돌하니 부조화를 줄이려면 상대 선택을 깎아야 합니다. 저 선택이 이상하다가 가장 저렴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광수의 전문직 자신감은 건강한 자신감이라기보다 관계 불확실성을 못 버틸 때 쓰는 자기가치 담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감정 조절이 아니라 평가, 비하, 뒷담으로 안정화해요. 전문직이 문제라기보다 전문직으로 자존감을 담보 잡아놓은 구조라서 거절을 당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쪽으로 방어가 튀는 거예요. 이런 광수 덕분에 그리고 가지가지하는 다른 남자 출연자들 덕분에 의외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영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영수와 같은 인물 유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가 이 중엔 비교적 낫다 라고 재평가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 감정적 호불호를 배제하고 영수에 비해 광수가 더 불리해 보이는가를 구조적으로 볼게요. 영수 재평가가 광수를 더 불리하게 만드는 이유. 영수의 핵심 강점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독립성이에요. 부모에게 모든 결정을 보고하지 않고 설명은 나중,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태도를 보였죠. 부모에겐 일정을 속이고 촬영을 나온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영원히 속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추후에 다 설명했을 일이고요. 그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20살만 넘어도 모든 걸 온전히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성인인데 30 전후의 남성에겐 어쩌면 더 당연한 상황일 수 있었죠. 엄마에게 모든 걸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유대하는 아들과 사이는 좋지만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아들. 둘 중에 누굴 배우자로 선택하겠냐고 묻는다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광수는 그렇게 어머니와 통화하는 영수를 두고 예의가 있지 않다라고 함부로 평가했어요. 물론 광수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부드럽고 모자 관계가 굉장히 유대감이 깊은 것으로 보여졌어요. 심지어 광수는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조차 타인을 향한 우월감으로 작용했던 거죠. 하지만 잠깐의 통화나 대화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건 오히려 영수가 아니라 광수가 무례하게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광수는 계속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광수의 문제는 질투가 아니라 열등감 관리 방식이에요. 광수의 언어는 전부 비교입니다. 왜 영수가 선택받지? 저 행동은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말하지 않고 남을 깎아서 나를 올리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설정한 영수가 선택받으면 그건 패배가 아니라 질서 붕괴로 느껴집니다. 이때 나오는 반응이 험담입니다. 질서를 복구하려는 시도죠. 그리고 광수는 여기 솔로나라 안에서와 바깥 현실에서의 판단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밖에서는 인기 있었다. 이런 발언들을 해요. 전부 성과 없는 자신감 선언입니다. 실제로 연애에서 강자였던 이들은 실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나 인기 많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확신이 없고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광수의 뒷담화를 사회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사람은 서열이 불안할 때 평판을 공격합니다. 광수는 영수를 직접 이길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영수의 인간성, 태도, 가정교육까지 끌어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불안관리였어요. 결론을 내볼게요. 광수는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기 검열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리면 물러나지 못하고 감정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며 버팁니다. 관계에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광수는 옥순도 영수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자신이 택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관계에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또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경쟁자에게 밀린 상황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옥순에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깔끔하게 끝내면서 그래도 광수가 깨달은 게 있었구나, 그렇게 성장했구나 했었는데 바로 남자들 앞에서 다시 험담 뒷담으로 마무리했죠. 우리는 결국 광수라는 인물의 적나라한 바닥까지 다 보게 된 거였어요. 이 정도면 본인의 방송을 다 본 후에라도 거울 치료가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저게 진짜일까? 광수는 정말 깨달은 게 맞을까?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광수가 29기 내내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광수는 이런 장벽을 어떻게 깨면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또한 광수 스스로 만든 벽일 테니까요. 여기까지 29기 광수에 대한 리뷰를 마칠게요. 끝인사 전에 한 말씀 올리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게 잘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보고 혼자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 아까워서 만든 이 공간에서 그저 소소하게 제 의견 떠들고 있었을 뿐인데 잠시 뜸했던 사이 이렇게 리뷰를 기다려주시고 또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 놀라기도 했어요.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단순히 떠들기만 하는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세상살이에 대한 깊은 고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리뷰로 열심히 인사드릴 테니
저와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많이 나누어요. 모든 분석과 리뷰는 방송 편집본만을 토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리뷰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